지방 도시 중에서 이렇게 KTX 호재하고 그 다음에 수요 두 개가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지역이 입니다. 오식도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나 알아요. 네, 거기 가보면 진짜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고 거기가 빌라만 있어요. 네, 원룸, 투룸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오식도동이라는 곳이 그때 GM대우 철수하고 정말 망했어요? 네, 엄청 망하고 막 그때 막 그 막 원룸 뭐 30개씩 돌리다가 이자도 못 내고 하시니까 거기구나. 네, 그런 곳이 오식도동인데 지금 가보세요. 저 거기 가보고 진짜 약간 섬 같은 데잖아요? 근데 거기를 쫙 메워가지고 빌라를 그렇게 지어놨어. 네, 원룸수 많고요. 월세 받는 용도인가요? 시세 차익 용도인가요? 일단 지금 그 말씀하시는 월세가 거기에 있는 매물이라든지 이런 원룸 그리고 다가구 그리고 빌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시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월세 수요가 맞고요. 그게 대부분 많이 막 무너졌을 땐 되게 공실이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가보면 거의 대부분 다 차 있어요. 대부분 다 차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차근차근 올라오거든요.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지역들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오식도동 가보면 말 그대로 주거 입지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맞아. 대부분 다 이렇게 공장 많고 막 트럭 막 다니고 막 맞아. 도로도 또 그렇게 또 좋은 편도 아니에요. 산업도로가 원래 그래요. 그런 곳에서 이제 애 키우기 힘들다고 이제 되게 안 좋게 보시는데 그거는 그거고. 그러니까 싸죠. 싸니까 걔 더 많이 무너졌고요. 그렇게 되면 수익률 구간에서는 올라올 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도 3천으로 지금 갈 수 있을까요? 네, 3천이면 충분히 저 전세 맞추고요. 10년차 24평 아파트를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좀 가셔서 이런 데가 사람이 살아. 초등학교밖에 없어. 중학교 없으면 이런 데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럼 일산은 진작 무너졌어야지.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투자자의 관점으로 이제 내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초등학생 수요도 있는데 원룸 수요 같은 것들도 여러 명씩 들어와서 이제 산업체 수요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관심 가져보시면 그런 걸 틈새 시장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런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지는 어때요? 당진이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게 이게 물량이에요. 물량. 좋은 건 알겠어요. 물량이 너무 많아요. 천안에 물량 많죠. 아산에 물량 많죠. 당진에 물량 많죠. 이제 서산은 조금 좀 고민 좀 해보셔야 됩니다. 당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지역입니다. 수청지구까지만 물량이 들어왔으면 저는 당진 계속 한 번만 버텨라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옆에 이제 형님들 탕정 2 들어오죠. 탕정 3 들어오죠.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천안에 물량이 들어옵니다. 그러고서 구도심 쪽에 이제 물량 다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진 같은 경우는 수청지구까지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수청지구 이후에 계속 물량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좀 지켜보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보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거제 같은 경우는요. 아까 이제 일부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지방 도시 중에서 이렇게 KTX 호재하고 그 다음에 수요 두 개가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지역이 거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제가 아까 분산에서 얘기 드렸듯이 정말 조선소가 안 좋았었는데 지금 조선 물량이 최대치래요. 그런데 아직 좀 거제가 반등을 좀 대장주는 5억을 찍었어요. 근데 미들 B급 단지들이 좀 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올라와 주는 게 순차적인데 얘는 올랐는데 얘가 아직 안 올랐어요. B급들이 안 오르니까 이제 C급에 있는 이런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진을 못 하더라고요. 이런 게 조금 딜레마이긴 한데요. 이 두 가지를 저는 좋게 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 들었던 조선업이 너무 좋다 보니까 대우조선해양하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의 물량들이 높아지면 당연히 또 수요는 계속 들어오겠죠. 그리고 또 이번에 전쟁 났잖아요. 그렇죠. 전쟁 나가지고 또 그 배수요가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뭐 3, 4년 시장은 되게 좋은 거래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속초에도 KTX가 들어가지만 거제에도 KTX가 들어갑니다. 그래요? 거제 전체적으로는 좋아지는 호재 중에 하나거든요. 거제가 관광도시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도 멀어요. 한 6시간 가야 되거든요. 그럼 KTX로는 어떻게 가야 돼? 이제 KTX가 개통되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죠. 좋은 지적이세요. 6시간 걸려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뭐 한 바퀴 돌고 올라올 때 6시간 올라오면 정말 사람 죽거든요. 한번 가기는 좋은데 가려고 마음먹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방금 얘기하셨던 KTX. 네, 그런 게 들어가면 수서에서 거제까지 2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아침 8시에 출발해가지고 거제 도착하면 10시입니다, 여러분. 10시에 렌탈 해가지고 뭐 한 바퀴 쫙 돌고 놀 거 먹고 뭐 이제 관광하고 저녁에 뭐 8시에 이제 KTX 타고 다시 수서로 온다 손 치더라도 서울에 오면 10시에요, 여러분. 당일 생활권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산업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인프라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방에서 교통망을 보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딱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첫째는 수도권과 연결이 돼야 돼요. 맞아. 동해 남부선, 동해 북부선 맞아. 뭐 이런 뭐 충청 내륙선 뭐 이런 거 별로예요, 여러분. 네. 그냥 뭐 지기들끼리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파괴력이 별로 그닥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연결되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멀면 멀수록 좋아요.
와. 방금 얘기했던 이거 진짜 속초 같은 포인트예요. 경우. 네. 멀면 멀수록 그거에 대한 파급력은 더 좋아지거든요. 네. 이 두 가지가 해당되는 게 거제거든요. 아 근데 저는 거제도 갔을 때 사실은 여수랑 느낌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거제도에서는 펜션 같은 거 하면 어떨까?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거제도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분위기가 별로 안 좋긴 합니다만 건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투자 원칙입니다. A급보단 저는 B급 전략이거든요. 네. 따라가는 전략이라서 저는 옥포동 추천합니다. 일단 따라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상승 여력은 옥포동, 그러니까 수익률 관점이에요. 수익 관점은 아니에요. 수익률 관점에서 적게 넣고 많이 먹을 수 있는 지역은 저는 옥포동이 괜찮은 것 같아요. 허거 벌판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거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산, 평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제 고영 같은 경우는 평지가 어느 정도 좀 간척 사업 해가지고 평지를 만들어줬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옥포동 같은 경우에는 그거 대우조선 해양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산간 지역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서 도시 개발이 조금 어려웠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지역이더라도 수익률 관점에서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3천만 원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로 들어가고 특히 재건축을 들어갈 수 있어요. 재건축. 와 대박이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와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주를 꼽아주셨어요. 아, 진주요? 네. 제 블로그 보시면 제 투자했던 사례들을 제가 전부 다 적어놨어요. 와. 지금 내가 뭘 보고 있으며 어디를 가고 있고 무엇을 세팅했고 구구절절하게 다 적어놨거든요. 정말 한번 보세요. 이제 눈물이 제가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경남지방을 제가 추천을 많이 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남지방이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물량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분양 물량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청정지역 중에 하나가 저는 진주라고 생각합니다. 진주에는 충무공동 끝났고요. 구도심 쪽에는 물량이 아예 없고요.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물량이 없으며 충무공동 인근 쪽이 혁신도시가 확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도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의 급락은 없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 가치가 저는 있는 지역이 경남에서는 진주. 저는 진주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사천도 좋습니다, 여러분. 안동은 어때요? 안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는 경북 혁신도시거든요. 네. 경북 혁신도시에 물량이 지금 분양 물량이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물량이 없었어요. 안동의 수요는 경북도청에 있는 경북 혁신도시에 있는 물량과 같이 수요와 공급을 같이 갑니다. 근데 그쪽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안동이 좀 대체적으로 저렴해 보이고 입주 물량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동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좀 타이밍에 안동을 생각하기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물량. 내가 지금 들어갔으면 지금 역전세 맞기 딱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지금은 좋은 시기나 내가 나올 2년 후라든지 4년 후에는 좀 퀘스천이 붙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사실 저는 그 적극적인 매매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네네. 파는 거는 어떻게 주로 파세요? 저는 그냥 부동산 쫙 조사해가지고 리스트해가 문자 주로 쫙 뿌리거든요. 아, 파는 테크닉이요? 네. 테크닉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2년 됐으면 그냥 그때쯤 해가지고 그 중개사님한테 여쭤봐주고 팔 수 있는다는 사람 좀 보고요. 이제 여유 있게 좀 팔아야 되니까 그 이제 세입자도 내줘야 되고 뭐 그럴 상황이 되면은 그때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막 뿌려요? 막 뿌리고 이제 거기서 하나 걸리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파는 것 같아요. 복불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던져서 팔아야 되는 시기가 이제 예상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지방은 물량 때문에. 그래서 예상이 돼서 그런 시기를 좀 안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서 시장이 얼어붙었을 때는 이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좀 조바심을 조금 낮추시고 그죠. 그렇게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안 파셔도 돼요, 여러분. 싸게 던지시면 여러분 팔려요. 근데 그럼 요즘에 분양권 마피 잡는 건 어떨까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지방시장에서 물량이 많은 것들을 조금 조심하는 것도 낫다고 보고요. 이제 물량이 이렇게 좀 없는 지역도 있어요. 속초라든지 강릉하고 원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물량들이 어느 정도 안정돼 있는 곳들이라면 저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렇습니다. 제가 두 군데만 더 여쭤볼게요. 지방 전문가니까. 시흥은 어떨까요? 시흥이요? 시흥이 좀 많이 떨어졌더만요. 시흥부터 이렇게 크게 무너질 줄 왜 저도 그럴까요? 조금 의문인 것 같아요. 좀 시기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입지가 나쁜 지역들도 아니고 수요도 탄탄하고 호재도 많고 그런 지역들이 왜 이렇게 많이 무너지지? 좀 단기적인 현상이 있지 않을까. 좀 낙폭이 좀 심해요, 하여튼간. 지금 현재는 되게 입지가 안 좋지만
만약에 거기에 이제 뭐 신한산선 들어간다든지 그쵸. 아니면 서해선 뚫린다든지 뚫리고. 그런 것들이 다 뚫린다라고 하면 걔는 또 여의도로 바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흥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너무 과대하다라는 생각이 저도 조금 들긴 해요. 아니 저는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어디로 갈까? 그래도 뭐 수익률 구간으로 봤을 때는 뭐 대하동으로 가야겠죠. 수익률 구간으로 봤을 때는 거기만큼 짱짱한 데가 이제 과거를 봐야 되니까요. 과거의 데이터가 요만큼 했다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꽤 오랜 동안 투자를 해오셨으면 어느 정도 B급 못난이 전략을 좀 버리고 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네. 그런 걸로 좀 전략을 바꿀 수도 있다고 네, 맞습니다. 보고 있거든요. 아직도 3천을 타깃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 이유와 그럼 앞으로 전략을 수정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지방 투자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서울 수도권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저라고 왜 그 가까운 서울에 투자하고 싶지? 뭐 어디 거제 같은 데 가고 뭐 부산 가고 저는 이 지방에 내려갈 때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 출발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천안 같은 데 가면 뭐 7시 도착해서 뭐 그때부터 돌고 시작하거든요. 누가 그렇게 힘들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맞아,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건희 아빠 같이 그렇게 좀 초반에는 몸빵 하셔야죠. 처음부터 그 좋은 거 갖고 가려고 하시면 안 되죠. 똘똘한 하체라고 이제 딱 극단적으로 그렇게 또 가는 방향도 맞는데 그게 또 여건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이 대다수세요.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물건도 주시고 좋은 거 살았으면 예를 들어서 2천 넣고 2천 어느 정도 벌었으면 두 개 합쳐서 또 하나 또 올라오고 하나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물건과 자신의 가치를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투자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바꾸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그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물건 수도 계속 줄이고 있고요. 네. 물건도 이제 한 번 잡았으면 그 다음 거 팔게 되면 이제 수익형으로 조금 어느 정도 계속 바꿔가고 있고요. 자 이런 노하우가 보시는 지방 아파트 소액 투자법 요거를 사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 투자할 때 참고하시기에 제가 네. 잘 열심히 적어놨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건희 아빠 블로그도 가시면은 깨알 같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